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금요일이고요.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챙겨보는 시간이죠.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진료실의 주치 선생님들이 엄선해서 골라온 구독 영상으로 건강 고민 한번 싹 해결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박소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어제보다도 더 더울 텐데요.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한데요. 현재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이동하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요즘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데요. 오늘도 오후 한때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30mm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영남 해안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소나기와 비가 내릴 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3도, 부산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볼 텐데요. 주말에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경남 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고요. 만조시 침수 가능성도 있어서 피서객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8월 말까지 좀처럼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부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지난 7월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한 대낮에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불안감이 정말 커져가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서울관악경찰서에서는요. 어제 12시 20분쯤에 관악구 신림동의 산준턱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 인근의 둘레길을 지나던 등산객이 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요. 손에 너클이라고 불리는 이 금속 재질의 흉기를 낀 채로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찰은 남성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소에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던 공원이에요. 네. 근데 그곳에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충격적인데요. 이 범행이 일어난 곳이 물론 산으로 좀 올라가야 되기는 하지만 주거 지역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서 샛길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주변에 초등학교도 3곳이나 있고요. 그중 한 초등학교는 범행 장소로부터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네, 저 더 충격적입니다.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여성 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응급치료 중으로 정확한 부상 부위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A씨가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고요. 심지어 범행 장소인 신림동에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실시한 마약 간이식 검사에서도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A씨 당시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대낮에 서울 한복판의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냥 낮에
산책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 야, 이거 불안해서 어딜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불안한데 이거 극단의 대책이라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어제 교육부는요, 교원이 학생에게 이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 이 교육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고시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학교장이나 교사가 자신의 수업권과 또 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을 방해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사 자신이나 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먼저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에 불응하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수업 방해를 계속한다 이러면 이 교실 안에 다른 곳이나 밖으로 분리시킬 수 있고요.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학생을 폭행하려고 하는 학생을 붙잡는 것 같은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 이 부분도 그렇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요.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상담 철저히 사전에 협의한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부모는 상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요. 교사는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담 중에 폭언이나 협박, 폭행이 일어난다면 상담 중단도 가능합니다. 또 교사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 학부모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를 권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만 교원의 생활 지도에 이 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네, 이번 고시안 발표에 우려 섞인 지적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사의 생활 지도권이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의 발언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이 생활 지도가 부당하게 느낀 학생과 보호자가 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학교장이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교육부는 이 체벌이나 이 두발 검사 또 뭐 벌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또 일부 조항이 학생의 인권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과 상충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는 이 법령 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조례보다 우선하며 이 둘이 만약에 상충될 경우에는 교육부가 이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내용들 보면 참 답답해요. 네. 근데 참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힘들고 네. 이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말이죠. 참 이 얘기도 답답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이 15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데에 따라서 이 기초연금액의 이 산정 기준액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칫 이 세대 간 형평성 또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좀 나은 노인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뭐 형평성이나 공평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연금의 전신이 기초노령연금이거든요. 네. 이게 처음 시행됐던 2008년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40만 원 기준으로 산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의 40만 원 산정 기준은 이 각종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을 산정한 건데요. 이후에 이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됐고 산정 기준액도 40만 원에서 점차 오르다가 올해 202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실제 소득 수준이
202만 원보다 높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체 노인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하위 70%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득 인정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들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 근로소득에는요, 일용 근로, 또 공공 일자리 등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또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도 금융재산 2천만 원이 빠지고요, 부채도 따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여러 공제 항목들을 고려해서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397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타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새로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편입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소득 인정액을 액수로 고정하고 대신에 이 빈곤에 시달리는 이 소득 하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나 뭐 이런 얘기할 때 적재적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적재적소에 진짜 받을 분들이 받고 혜택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저분한테 드리는 게 맞나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네.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참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대요. 네. 다음에 시전해 주시죠. 네, 지난 1월에요. 이 복권 당첨으로 70억 원의 행운을 거머쥔 주인공이 7개월 만에 근황을 알려서 화제입니다. 현재는요, 50억 원짜리 건물의 건물주로 이 열세 수입이 생겼다라고 밝힌 당첨자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서 이 당첨 후기를 전했습니다. 와, 이게 당첨금이 무려 70억 원입니다. 진짜 그 후기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저도 당첨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가 그 후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 자신은 평범한 직장인이다라고 밝힌 이 B 씨가요,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겼습니다. 나 평소에 복권을 잘 사지 않는 편인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난 삼아서 친구 돈 5천 원을 빌려서 산 복권이 당첨이 된 겁니다. B 씨는 1등 3개, 3등이 2개에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금만 70억 원에 달했는데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약 47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택과 차량 구입에 약 15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입점한 50억 원 상당의 이 건물을 구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B 씨는요, 나에게 복권을 사게 한 친구들에게도 큰 돈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부럽.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복권 당첨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행복의 조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행복의 조건,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연인도 네.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복권 당첨되면 건강하기도 하겠죠? 마음이 건강해지는. 아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누가 그랬죠? 심리학자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행복의 영역에는 육체적인 행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강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너를 통해 건강을 챙긴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 노하우가 담겨있는 닥터하우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몸을 위한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그 전에 네. 이정수님께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떤 자세로 보시나요, 주로?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주로 막 이러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경고입니다. 왜 경고입니까, 이게? 지금 이정수님을 포함해서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네. 시작부터 경고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거든요. 고개 숙인 현대인의 고질병,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개 숙이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다른 쪽인가 했는데,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쭉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목뼈 형태가 변형이 되면서 거북이처럼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는 증상이자 질환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상적인 목뼈는 완만하게 뒤로 조금 꺾여 있는 정도의 C자형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거북목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앞으로 꺾여 있거나 아니면 일자형으로 딱
뻣뻣하게 서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에게 경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거북목 증후군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상당히 많고 이게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211만 1,697명 정도였던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3년 뒤인 2021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238만 7,401명 정도로 늘어났어요. 실제 임상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합쳐서 거의 뭐 2명, 3명 중에 1명 정도는 거북목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네. 저는 이거 공부 많이 한 사람 생긴 줄 알았더니 좀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아무래도 거북목 증후군의 가장 큰 원인은 예. 잘못된 자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자세가 오래 지속이 되면 고개를 앞으로 쭉 빼게 되고요. 경추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무리가 많이 갈까요?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준비한 게 따로 있습니다. 네. 요거 1리터짜리 생수 6병이거든요. 네. 한번 위로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요? 오! 꽤 무거운데요? 생각보다 무겁죠? 네네네. 이게 성인의 머리 무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머리가. 아. 이 무거운 머리를 몸통 위에 붙여놓고 있는 게 목뼈하고 목의 근육들인데 문제는 고개가 조금씩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15도, 그러니까 몇 센치 안 되는 정도만 밑으로 숙이는 것 같은데도 이미 목에 걸리는 하중이 여기 생수 한 묶음 더 드는 것 정도,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60도까지 가게 되면은 약 27kg까지 걸리거든요. 네. 아까 들어올린 요 생수 묶음에 4-5개 정도. 그러니까 목뼈랑 근육이 이걸 다 감당하기는 너무 힘들겠죠. 네. 조금 전에 이정수님이 하셨던 그 자세, 휴대폰 보는 자세, 그것도 약 20kg 정도의 무게가 더해졌던 거고요. 근데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빠진다는 게 이게 뭐 보기에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오면은 일단 뭐 당연히 목하고 어깨가 뻣뻣하게 통증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요거를 뭐 단순히 근육이 굳었겠거니 아니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아프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신경을 눌러서 경추성 두통이 생기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거북목 증후군 자체가 경추 디스크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거북목 그 자체로도 손저림이나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 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네요. 저는 그래도 자세를 좀 바로 한다고 하는 편인데 저도 어떻게 거북목 증후군일까요? 그러면 자가진단법으로 한번 같이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네. 전 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면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겁니까? 거북목 증후군은 침치료, 약침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하고요. 그리고 변형된 경추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스트레칭으로 통증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추나요법을 통해서 경추 마디마디 관절을 풀어주고 목 주변에 굳어있는 근육하고 인대를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경추를 교정해서 무너졌던 경추의 커브를 다시 만들어준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게 평상시 생활 습관이나 이런 안 좋은 자세들을 좀 이렇게 교정하려고 신경을 쓰면 나아질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아, 그렇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 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앉아주시고요. 허리를 곧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나 목바지 같은 게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고요. 어깨랑 목을 펼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동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시원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 3분의 1 지점 정도가 내 시선에 맞게 수평이 되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목이 너무 들리는 높은 베개보다는 경추를 자연스럽게 받치는 기능성 베개가 오히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이 거북목 증후군 잘 알려주시는 우리 김정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정윤진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뭘까요?
그 전에 이정수님 제가 사진 먼저 찍어도 될까요? 아, 저요? 연예인 또 사진 찍고 싶으셨구나. 자, 네. 찍어보세요. 네. 왜요? 왜? 뭡니까? 갑자기 사진 찍고 갑자기 경고가 나오는 건 뭐죠? 네, 오늘의 주제에 해당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진만 찍으면 좌우 얼굴이 다르다. 안면 비대칭입니다. 안면 비대칭이요? 근데 사람 얼굴이 다 안면 비대칭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요. 네. 안면 비대칭도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면 비대칭이란 말 그대로 얼굴 뼈 혹은 얼굴 근육의 좌우 균형이 맞지 않거나 대칭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얼굴의 좌우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 정도가 눈에 띄게 심한 경우 안면 비대칭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 포토샵 기술이 좋잖아요. 쓱쓱 고치면 금방 예뻐지는데 이게 약간 틀어진 게 이게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목구비가 틀어졌다고만 치부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틀어진 골격이 부근의 수많은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서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면서 여러 2차 질환을 부를 수도 있거든요. 턱관절 통증, 두통, 현기증, 이명, 안통, 어깨 결림은 물론 근육도 점점 경직되고요. 심할 경우 신경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면 비대칭을 마냥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문제를 많이 야기하네요. 이거 심각한 거였어요. 제가 담당하던 40대 남성 환자의 경우 20대에 겪었던 교통사고로 인해 안면뼈가 골절된 이후 안면 비대칭이 심해졌고 턱의 위치가 원래보다 많이 틀어지면서 식사할 때마다 심한 통증과 편두통을 호소했어요. 다른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또 발생하게 되나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깁니다. 이를테면 턱을 괴는 습관, 한쪽으로 음식을 씹어먹는 습관, 이를 꽉 깨무는 습관 등이죠. 사실 뼈와 근접하는 근육은 지속적으로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얼굴의 변형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나쁜 생활 습관으로부터 꼭 벗어나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가진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안면 비대칭의 정도와 양상은 증명사진을 찍듯 스스로 반듯하다고 여겨지는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사진을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속 양쪽 눈동자의 중심선을 이어서 선을 긋고 두 번째, 미간의 중심점과 코끝의 중심점을 이어서 선을 긋고 세 번째, 양쪽 입꼬리의 점을 이어서 선을 긋고 네 번째, 양쪽 쇄골의 끝점을 이어서 선을 그어 보았을 때 선들이 수평과 수직에서 각도가 멀어질수록 비대칭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리 없겠지만 집에 펜이나 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예. 한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양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고 입을 크게 벌려보는 겁니다. 이때 손가락을 조이는 정도가 좀 다르다면 안면 비대칭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 손가락에 느껴지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가진단을 해서 비대칭인 걸 확인하면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근육과 근막 상태를 균형 있게 개선하고 틀어진 뼈가 바른 위치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골막을 흔드는 파동 금침 치료가 있고요. 또 안면뼈를 직접 교정하는 안면 추나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근육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교정 침 치료는 물론 유착된 턱관절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긴장된 턱관절 근육을 이완하게 하는 교정 장치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 외에도 두상 추나와 매선침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료하신 후에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 안면 비대칭이 안 오게 하는 이게 후천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려주시죠. 얼굴이 좌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턱관절이 긴장하지 않도록 양쪽을 자극하여 이완하게 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에, 이, 우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게 표정 근육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목을 뒤로 당겨주세요. 이건 왜 갑자기 이건 왜 당기는 겁니까? 어깨가 구부정하면 등이나 목, 턱관절에 무리가 가거든요.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있으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을 뒤로 당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턱을 몸쪽으로 가까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몸을 바짝 세워주시면 안면 비대칭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찍으면 좌우가 달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해소가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윤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이정수였습니다. 건강도 구독하는 시대,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건강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챙길지 기대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구독 영상 살펴보기 전에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한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건강 구독의 구독을 신청해 주신 네. 너무나 좋아하는 현정화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늘 하는 일이 우리 네. 마사이 선수들 가르치는 일.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내년 2월에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준비하느라고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현정화 감독님은 벌써 수년이 아니야, 수십 년 뵀어. 네. 근데 어쩜 그렇게 체중의 변화도 없고 한결같다는 말이 딱 어울릴 만큼 그렇게 관리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딱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1kg? 네. 1kg 빠지고 1kg 찌고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뭐 밥도 늘 그 정도만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하는 철저한 자기 관리. 와, 예, 야, 대단하신 그게 거죠. 되나? 오. 그 현 감독님이 평소에 즐겨보는 구독 채널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있죠. 어. 예. 제 몸은 이런데 먹방 좋아합니다. 대리만족이야. 아, 맞아요. 대리만족. 네. 막 라면 막 10개씩 이렇게 막 네. 끓여서 먹고 그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현주 씨 먹방 하잖아요. 네. 네, 알죠. 너무 많이 먹고 잘 먹는 근데 끝까지 맛있게 먹는 그게 너무 부러워서 먹방 자주 보고 있어요. 짧으시구나. 네, 제가 이제 좀 많이 먹으면은 금방 배가 부르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좀 대리 만족을 보는 맛으로 대체하는 네, 거예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 건강 구독 채널이 오늘 얘기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자, 어쨌든 우리 구독 영상 보시면서 건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구독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보여주세요. 주제 영상에서는 딱 주제를 밝혀줬었는데 오늘은 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네. 일단 움직여라라고 했고 먹는 걸 참아라라고 했거든요. 이건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거 아닐까요? 살과 관련된 거? 일리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딴 분도 아니고 이분은 정말 나이살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이제 여름 다 지났는데 이제서 뭐 다이어트 이런 주제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닌가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다이어트가 중요하면서도 또 음식 조절이 필요한 그런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면서 음식 조절. 우리 이재용 MC님은 거의 이제 근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꼴로 이 질환에 이제 발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질환의 위험 노출도는요. 30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 1,400만 명이 이 질환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저는 알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그래요? 생각이 되는데요. 네. 1,400만. 현 감독님한테도 해당이 된다. 네. 아니,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자, 구독 영상 주제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네, 건강 구독 오늘의 구독 영상 주제입니다. 당뇨병이 코앞에 당뇨 전 단계입니다. 건강 구독에서 준비한 내용이 당뇨병 이게 아니고
당뇨 전 단계. 근데 그게 전 국민의 1,400만. 우와. 제가 몇 년 전에요. 그 전 단계보다 전전 단계. 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한 20년 정도 지금 당뇨를 하고 앓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아니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1,400만 명이나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자는요, 6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하는데 이거 수치로 환산을 하면 570만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당뇨 위험군인 당뇨 전 단계 인구도 30세 이상에서 1,400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당뇨 위험군은요, 둘이 합쳐서 약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당뇨 전 단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하면 합병증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막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이 당뇨 전 단계는 이름처럼 당뇨로 곧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매해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의 5에서 10% 정도가 당뇨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내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잘 조절을 하면 조절이 돼요. 얼마나 조절이 되냐면 당뇨를 11년이나 지연시킬 수가 있고 당뇨로 아예 안 가게 예방할 수 있는 확률도 58%나 된다고 하니 이 당뇨 전 단계가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네. 당뇨 전 단계라는 거 일단 많이는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겠어서 당뇨 전 단계 뭡니까? 네, 당뇨 전 단계는요, 말 그대로 당뇨의 전 단계를 말하게 되겠죠. 근데 정상 혈당보다는 높지만 당뇨의 진단 기준보다는 낮은 상태, 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당뇨 전 단계를 부르는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복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공복 혈당 장애, 혹은 이제 식후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내당능 장애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혈당이 정상 수치보다 높다고 하면요, 계속 우리 체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인슐린의 이제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혹은 인슐린 자체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서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사실 5년 이내에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한 25%에서 40%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당뇨 전 단계는 당뇨로 진행되기 전, 그러니까 당뇨 초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일단 초기 인슐린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또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당뇨는 한번 걸리면 사실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생활 습관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거는요, 당뇨 진단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우리 대부분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받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건강검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전날 저녁부터 굶기잖아요. 혈액 검사를 하든 내시경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가서 이제 혈액 채취를 하고 그때는 대부분 정상 수치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공복 혈당 정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당뇨는 뭐 먹고 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모르고 살다가 결국에는 고장이 나서야 진단이 되니까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초기에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한참 병이 진행된 뒤에 진단이 돼서 치료가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 구독에서 엄선한 구독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걸음걸이가 다르다? 걸음걸이? 췌장입니다. 췌장. 췌장이 보이고 있죠. 요즘 저기 맨발로 걷는 맨발로 걷는 거. 예. 그렇죠. 맨발로 걸으면. 혈당이 높으면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글쎄요, 혈당하고 걸음걸이가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6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했었고요. 또 6명 중 1명은 걷는 게 좀 다르다라고 했는데 네.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저희 아버지 걸음걸이를 봐도 사실 뭐 그렇게 뭐 맞아. 걸음걸이가 다르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최근에 이 높은 혈당이 걸음걸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 CG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바닥 사진인데요. 저 파란색으로 아래로 파란색으로 뭔가 내려간 듯한 화살표가 보이고 붉은색으로 엄지발가락은 좀 뭔가 올라가 있죠. 올라가요. 이게
당뇨인들,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표시한 건데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저기 무슨 내용인지. 저게 차이점입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걸을 때 힘을 받는 부분, 힘을 안 받는 부분, 또는 이게 부상이 좀 심한 부분, 안 심한 부분,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역시 차 박사님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발바닥에 걸리는 압력을 수치화시켜서 정상인과 당뇨 그리고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국내 한 대학에서 그 환자분들 당뇨병 그리고 당뇨 전 단계 분들과 정상인 분들이 이제 발바닥에 걸리는 압력을 측정을 했더니 정상인 분들은 발바닥 뒤꿈치 그리고 앞에 이제 발가락으로 전체적으로 체중이 이렇게 고루 분산되는 반면에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발 뒤꿈치보단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발가락에 압력이 더 걸린다더라라는 연구입니다. 즉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발가락에 그러니까 발 전체로 걷는 게 아니라 발가락에 힘을 더 많이 줘서 걷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희 운동할 때 사실은 그쪽에다 힘을 많이 줘야 맞아요.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튀어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 걸음이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건 네. 당뇨보다도 운동하고 관계가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혈당하고 걸음걸이가 관련이 있다니까 참 신기하네요. 네, 그 이유는 이제 혈당이 높으면 다리로 가는 그 신경 계통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의 기능 이상이 되면서 감각이 저하된다든지 운동신경이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면서 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올바르지 않는 발걸음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로 인해 2차, 3차적으로 관절염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족이라고 하죠. 발에 이제 생기는 당뇨 발 위험도가 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고혈당으로 인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되면서 뭐 다리에 있는 근육이나 감각이 약해져서 걸음걸이 역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 걷는 것만큼 당뇨인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 없을 만큼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걷는 연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걷는 연습을 통해서 이 발바닥의 압력을 정상적으로 배분을 시키면서 무릎이나 고관절 그리고 척추의 그 관절까지도 지킬 수 있다라는 전체적인데 건강을 지키는 전체적인 운동이라 걷는 연습 그리고 정확하게 걷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우리 장애인 MC하고 현정아 감독님이랑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네. 무대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나와서. 걸어보는 네. 거구나, 아니 이제. 그럼 우리가 아기네요. 걷는 법을 배워야 되네요. 걷는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음마를 배워야 되나요, 감독님 오늘? 오늘 걸음마 배우는 그러니까요. 아기로 돌아가서. 자, 네. 제가 이제 좋은 바른 걸음걸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일단 두 분이 현재 어떻게 걷고 있는지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검사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쪽 무대 대각선에서 한번 이렇게 걸어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요 안쪽으로. 약간 천천히 좀 걸어와 주시면 워킹, 조금 모델 더 런어웨이. 감독님 먼저. 네. 감독님부터. 알겠습니다. 네네. 좀 쑥스러워서. 못 떨려.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는데. 아까 연습할 때랑 다르시던데. 이번엔 우리 장인의 하나. 근데 이거 진지하게 걸어야 돼요. 그렇죠. 모델 워킹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죠? 네. 평소에 걷듯이. 평소에 걷듯이. 평소에 저 뭐 그냥 막 걷죠. 그냥 털털하게. 괜찮은데? 네. 두 분 다 너무 빨리 걸었다.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이런 잘 느낌? 걸으셨고, 네.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제 발바닥, 이게 지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발바닥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 뒷바퀴부터 닿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공에 있는 발이 지면에 닿을 때 반드시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돼요. 그리고 체중을 발날로 분산을 시키고 이륙할 때처럼 발가락으로 착지를 한 다음에 다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자, 발 뒤꿈치가 와서 발바닥 전체의 압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발가락으로 체중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터덜터덜 걷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걷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갈 때 다리를 이렇게 쭉쭉 뻗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 엉덩이로 걷는다는 느낌이 좀 필요합니다. 가지고 뒤 다리가 이렇게 쭉쭉 펴지는 느낌으로 발 뒤꿈치가 닿고 중간이 닿고 발가락 이런 식으로 뒤가 이렇게 쭉 펴지죠. 이런 느낌으로 좀 걸어야 되면서 이번엔 제 전신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팔도 같이 흔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저거 균형을 맞추고 상하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넓게 걷는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넓게. 근데 큰 걸음이 그렇죠. 큰 걸음처럼.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하냐면 이게 처음 보면 이게 어색하긴 한데 자연스럽게 걸음걸이를 다시 보여드리면 보폭이 약간 넓을수록 골반이 정렬이 되고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땅에 세게 밀면서 힘차게 차는 게 이 발바닥의 압력을 전신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소보다 두 분 다 너무 잘 걸어주시긴 했는데 우리 현 감독님은 팔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장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종종 걸음이죠. 아마 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발 뒤꿈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음걸이라 두 분의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교정을 좀 해드리면 현 감독님은 좀 더 팔 움직임이 커서 자연스럽게 좀 더 크게 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장 아나운서님은 조금 더 발 뒤꿈치를 땅에 대고 걷는 연습을 하시면 바른 걸음걸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그러면 감독님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네. 팔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네. 크게 좋네요. 오. 다시 한번 와주시죠. 오. 아니 워낙 처음부터 네. 걸음걸이가 네. 빠르신데? 저도 나가셔도 한번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게 힐 때문에 지금은 신발 때문에. 신발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보폭을 좀 저는 크게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이런 느낌으로. 신발이 좀 아마 그런 부분이 있겠죠. 힐을 신고 넓게 거니까 저렇구나. 걷는 것 연습이 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혈당이 이 걸음걸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게 참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오늘 이건 처음 듣는 얘기라 우리 건강 구독에 유익한 점을 발견을 또 했습니다. 네, 이제는 걸음걸이까지 네. 좀 신경 써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 구독 영상 또 보죠. 구독 영상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냉찜질이 당뇨병을 부추긴다? 부추긴다? 날 더우면 냉찜질을 그렇지. 네. 그런데 어떡해요. 이게 열을 떨어뜨려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러게.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그 있잖아요. 등목. 시원하게. 이런 거 옛날 많이 했는데. 아니 그리고 저 주말 산행하시는 분들은 아까 저 이렇게 아주 시원한 스카프 같은 거 이게 필수거든요. 네. 근데 저게 또 안 좋다?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길거리에서 이제 운동하신 분들도 이재용 아나운서 말했듯이 많이 사용하고 혹시 현 감독님도 선수들도 이거 운동하신 다음에 그치. 더우면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한 부에다가 네. 냉찜질 하거든요. 맞아. 그렇죠. 예. 열이 나니까. 그리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 열 나고 땀 많이 나면은 냉찜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게 문제인 게 이제 여름철에 우리 농부님들이나 야외 활동 많이 하는 분들 다 여기다 몸에다 그냥 허연 거 이렇게 지금 얼음 같은 거 딱 얹고 다니시는데 그게 지금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런 스카프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그거 좋죠. 더우니까 걸을 때 땀 많이 나니까 폭염 때 이렇게 스카프들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얼음찜질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요. 문제는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냉찜질 얼굴에 좀 한다고 그러니까. 해서 우리 찬물로 세수도 하고 그치, 하는데 그치. 그게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니까 이건 좀 갸우뚱해요. 네. 네,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냉찜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직접적으로 피부, 혈관을 차갑게 하기 때문에 일단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문제는요,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좀 덜 조금 더운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얼음 찜질을 하고 난 뒤에 혈관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급격하게 수축했다고 하니까 다시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사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냉찜질을 하고 나서 이 냉찜질을 할 때는 혈관이 급속하게 수축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걸 냉찜질을 제거하게 되면 더운 이제 사실 기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혈관이 다시 이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장시간 얼음찜질을 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이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혈관에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고 이 혈관 내벽에 이물질이 축적되게 되죠. 특히나 이제 당뇨가 있다고 하면요. 이 혈관 자체에 찌꺼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위험한데요. 이 당뇨 합병증이 이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그런 기미가 있는데요. 좀 더웠다가 예, 추웠다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갱년기가 되면은 그런 증상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좀 냉찜질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시기가 되면 이게 온도 조절을 좀 잘 못해서 약간 이제 후끈후끈해지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급속하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얼음 찜질보다는요, 약간 미지근한 물, 이제 미지근한 수건, 이제 미지근한 물에 이제 수건을 조금 적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찜질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안면 홍조를 겪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요, 당뇨병 발생 위험이 한 20%가량 증가한다고 하는 만큼 그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을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네, 우리가 일상 생활 습관 속에서도 이 당뇨 질환을 부추기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다. 네. 이걸 한번 알 수 있었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구독 영상을 만나보실 텐데 이번에는 시청자 사연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세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마른 당뇨가 먹는 걸 줄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생 마른 체형이었던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탄수화물을 줄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꾸만 체중이 줄고 체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먹는 양을 늘리자니 혈당이 걱정되는데 저처럼 마른 당뇨인 사람들은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어렵다. 고민이 크실 것 같긴 해요. 현정아 감독님도 식단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입니다. 그 전 단계로 저도 이제 간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도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 아줌마들은 밥심으로 사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힘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단 당뇨라고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 먹는 걸 줄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초고도 비만인 환자분들이 당뇨일 때 사용하는 식이요법인 거고요. 마른 사람들은 굳이 뭔가를 막 줄이려고 노력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마른 사람들의 당뇨 관리 핵심은요, 운동입니다. 마른 사람들은 어차피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원래도 많이 안 먹었기 때문에 마른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 몸에서 당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뇌, 그 다음으로 근육인데 마른 사람들은요, 굶기 시작하면요, 근육이 급속도로 빠지면서 나중에 당 조절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주변만 봐도 유난히 마른 분들이 뭐 입이 짧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소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원래도 소식을 하는데 아까 현정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괜히 탄수화물 줄이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오히려 먹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무기력에다가 피로도 계속 누적되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갖고 오히려 합병증을 더 부추기게 되니까 마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식이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열량만큼 필요한 에너지는 무조건 먹으시고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을 써라. 대표적인 단백질은 고기인데 그럼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걱정이 될 텐데 이거 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 환자분들이 너무 이 상상력들이 풍부하시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중요한 건 진짜 단백질 섭취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또 마른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돼, 부대껴 이렇게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에 고기나 생선은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50에서 100g 정도
그리고 달걀은 한두 개, 두부나 콩은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고요. 근데 이재용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 이러면요, 육류 섭취보다는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체질별로 좀 잘 맞는 단백질도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사실 체질하면 우리 일단 시작되는 게 사상 체질이잖아요. 네. 먼저 이제 4가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태양인은 이제 폐대 간소라고 그래서 상체가 엄청 발달된 사람들. 그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대 폐소라고 그래서 이 복부 쪽이 많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비만한 사람들. 소양인은요, 다리가 엄청 얇습니다. 진짜 상체 위주로만 엄청 커지는 사람들. 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발목이 두꺼워요. 네. 우리 한국 여자들 가장 많은 체형이 소음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4가지 체질 위험으로 자주 오는 병들이 있는데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열량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몸이 잘 건조해집니다.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관절 질환이 잘 생기게 되고요. 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성미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오는 화병이 많아요. 소음인은 또 너무 참아서 오는, 그래서 위장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사상 체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올 수가 있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단백질은 어떤 게 좀 맞을까요? 네, 제 체질별로 맞는 단백질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히 우리 현정화 감독님은 사실 봤을 때는 되게 말랐고 이래서 저는 소양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선수 시절에 한의원이나 이렇게 전문 기관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태음인으로 나왔대요. 네. 그래요? 근데 네. 제가 선수 시절에 몸이 좀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태음인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성분들 중에 말랐다고 그래서 본인이 무조건 난 소양인, 소음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마른 태음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도 태음인인 체질이 되게 많아요. 관리가 잘 된 태음인들. 감독님, 네. 좋은 거네. 네. 그리고 이제 체질별로 좀 맞는 음식들은 뭐가 있냐 하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요, 새우, 해삼, 붕어, 조개, 게 이런 것들이 잘 맞고요. 네. 태음인은 맵고 이제 열을 내는 음식들은 좀 피하시고 소고기, 우유, 흰살 생선,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잘 맞고요. 소양인은 돼지고기, 생굴, 멍게, 전복, 새우 이런 것들이 맞고 소음인은 닭고기, 오리고기, 도미, 명태, 멸치 이런 것들이 잘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나한테 맞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많이 먹는 게 좋은 거 절대 아니고요. 네. 안 맞다고 그래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드셨으면 하는 거니까 좀 명심하시고 이런 것들 챙겨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차현환 박사가 준비한 구독 영상인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이나 혈당 관리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일단 식단하고 운동인데 요즘처럼 날씨 덥고 습하면 운동하기도 싫고 입맛도 뚝 떨어지다 보면은 혈당 관리 정말 어렵거든요. 이럴 때 혈당 관리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구독 영상으로 한번 같이 만나고 오시죠. 혈당 잡는 이것의 비밀. 뜨거운 여름보다 더 핫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열정. 체육관을 뚫을 듯한 기세로 맹렬히 연습하는 선수들, 그리고 이들을 더 뜨거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기 있죠. 탁구계의 레전드 현정화 감독. 더 길게. 그렇지. 좋아, 더 보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오늘 근황이 어떻게 되시고요, 요즘에?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소속 여자팀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훈련이 있어서 훈련장에 나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나 중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느낌이 중심이 가. 근데 네가 이렇게 있으면 갈 수 있냐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저기로 갔다 와야 돼. 저쪽으로 갔다 와야 돼. 이렇게 꼬아야 돼. 착. 이 느낌이 와야 돼. 이렇게 더 길게. 그래. 더 길게. 저희가 뭐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친구들은 지금 나이가 어려요. 20살, 이제 만 20살? 만 20세에서 25세. 이때 잘해야 돼. 왜냐면 그때가 제일 체력이 좋기 때문에. 누구보다 탁구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때론 엄하게 때론 따뜻하게 아낌없이 조언하는 현정화 감독. 선수들도 그 마음 아는 것 같죠?
그래, 이렇게 힘주라고. 힘. 그렇지. 힘 줘. 자랑이요? 너무 많은데? 저랑 대화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도 잘해주시고, 근데 또 혼날 때는 혼내고, 탁구 기술도 세심하게 잘 가르쳐주시고요. 끝까지 계속 믿어주시니까 언젠간 좋은 결과로 제가 감독님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정화 씨가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간 곳이 있는데요. 반가운 사람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이? 네. 과연 정화 씨를 기다리는 사람의 정체는 누구? 얘들아, 나 왔다. 우리 딸, 큰딸, 네, 작은 아들인데요. 이제 방학 기간이라서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있어요. 오랜만에 또 한국 들어와서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별히 뭘 해주거나 이거보다 그냥 살 부딪히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로 얘기 안 해도 저기서 그냥 게임하고 놀아도 저는 여기 있어도 그냥 같이 있는다라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되게 좋아요. 아이들을 위해 평소엔 기러기 엄마로 지내는 정화 씨.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은 한마디로 해피데이. 이런 날 엄마 손맛 좀 발휘해봐야겠죠. 정화 씨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오늘의 메뉴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요, 제가 감바스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미국 갔을 때도 한두 번씩 해줬는데요. 맛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걸 생각해서 만드는 정화씨표 감바스. 토마토에 새우, 브로콜리까지 재료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바스의 고소하고 새콤한 냄새가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아우 군침 돌아. 짜잔! 현정화의 감바스 완성! 영양 만점 건강식이네요.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는데요.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 여주 분말인데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전부터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토마토도 하나 올리고 새우도 하나 올리고 빵까지 곁들여 탄수화물까지 섭취 오케이. 든든한 한 끼가 되겠는거리요. 감바스 한 번에 먹기 한 입에 싹. 아이고 정화씨 직접 만들어서 더 꿀맛인가 봐요. 야? 어제 먹었던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맛 안 나니? 그거냐? 솔직히 말하자면 음식 잘하는 거는 저희 아버님이죠. 우리 신랑은 뭐 김치까지 담궈서 먹는 수준이니까 네 틀려 레벨이 안 나다 레벨. 엄마 오늘 셰프님 만들어주셔. 근데 엄마 감바스를 진짜 좋아하긴 해요. 아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건강에 대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정화씨도 3년 전 건강 적시로가 왔었다는데요. 그게 마른 당뇨 전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수치가 그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이제 어머님이 당뇨를 지금 한 20몇 년 정도를 계속 갖고 가시다 보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사실은 되게 절제하면서 먹는 편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정화씨만의 건강 루틴 반신욕인데요. 물을 일단 한 병 들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여기서 이제 뉴스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계획도 좀 세우고. 하루 약 20분 매일 반신욕을 즐긴다는 정화씨. 그 이유가 있답니다. 피곤할 때 하면요 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피로도를 좀 떨어뜨리는 느낌. 그리고 예를 들어 저녁에 좀 하면은요 잠이 좀 잘 와요. 적정 온도와 적정 시간의 반신욕은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죠. 틈틈이 수분 보충도 해준다면 어우, very good. 정화씨의 건강 루틴 또 하나
15, 16, 17, 18. 운동을 빼놓을 수 없죠. 아들과 함께하니 기운도 샘솟습니다. 콸콸콸. 너무 진심인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그냥 놀자고 하는 건데. 자. 즐기며 하는 운동이라니 더 좋은 거요. 자. 오. 오, 아들의 탁구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려. 소질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켜는 봤는데 집중적으로 안 시켜봐서. 그리고 그냥 취미로 하라고 미국에 있을 때 아빠도 탁구를 했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가라지에다가 이렇게 탁구대 깔아놓고 시키고 그랬어. 탁구 실력이 장난 아닌데요? 중학생 때 취미로 계속 쳤던 기억이 있어요. 11점이잖아요. 그러면은 10개 잡아주고. 예? 그럼 10대 0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그 아드님도? 1점 잡아주고 1점 따면은 뭐 이렇게 4개 하는 거죠. 자신은 좀 없긴 한데 1점? 1점? 이겨야죠. 탁구 레전드 대 탁구 주니어의 대결 흥미진진합니다. 안치의 양보 없는 승부. 오, 치열합니다. 야, 너무 이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야? 경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야, 이거 뭐야? 다시. 지금까지 엄마하고 치면서 이겨본 적 있어요? 아니 없죠 당연히. 근데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 볼을 치다가 이겨본 적은 있는데 게임을 오늘 처음 했는데 아니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아, 진짜. 땀나시죠? 덥네. 아들이라고 이렇게 봐주면 안 되는데. 미안해, 잘했어. 생각보다 기술이 있네요. 미국에서 공부 안 하고 탁구 연습만 하신 거예요? 아니요. 취미생활 한 건데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연습한 거예요. 아빠랑 같이. 어우, 땀 흘린 거 봐. 이기려고 애를 썼는데요. 탁구 이꼬르 건강? 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인생 이런 거 같아요. 네, 제 건강은 제가 열심히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탁구로 건강하다. 탁구대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공처럼 현종아 감독의 인생도 늘 활력 넘치는 순간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예, 건강 구독 영상 현정화 감독의 영상이었습니다. 저 중에서 현 감독이 이렇게 드시던 게 있던데 그게 오늘 건강 비법 차 박사님이 제안해 주시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구독 영상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미리 만나본 혈당 관리의 비법, 노하우는 바로 아시아나 남미 그리고 인도,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당뇨 환자의 30% 이상이 여주를 혈당 조절 및 자연 대체 요법으로 활용해 왔다는 것. 바로 이 유명한 여주입니다. 이 여주가 당뇨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당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주는 열과 피로를 없애고 기력을 회복시켜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의학서인 본초 강목에서는 여주는 맛이 쓰고 성질이 차가워 신체에 쓸모없는 열을 내려주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소갈과 번갈을 멈추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그냥 먹어온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당뇨 개선을 위해서 먹어왔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는요, 혈당 관련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원료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주의 주정 추출 분말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여주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특유의 쓴맛이거든요. 맞아요. 이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요 앞에 탄 건데 여주. 이건 뭐 그렇게 쓴맛이 강하지가 않은데? 쓴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저는. 마실만한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니까 갈증도 괜찮아. 맛있는 것 같고.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근데 여주 열매는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이게 더 쓴맛이 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 여주는요, 열매가 익을수록 쓴맛이 축적되고 이 약효도 떨어진다고 해서요. 그래서 여주의 유효 성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요, 개화한 지 7일에서 10일 정도 된 그때 수확한 여주를 이제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이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주 속의 핵심 성분이 이 모모르데신과 비타민 C가 최대치로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주의 주 성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주의 주요 성분 첫 번째는 피인슐린입니다. 자, 여주 속에 들어있는 피인슐린, 식물 인슐린인데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러면서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서 소비되게 됩니다. 실제로 여주의 혈당 조절 기능을 연구한 동물 실험 결과를 봤을 때 포도당만 섭취한 쥐는요, 섭취 후에 혈당이 142% 상승했는데 포도당과 여주 추출물을 같이 섭취한 쥐그룹은 혈당이 83% 수준만 상승해서 적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주 속 주요 성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분은 바로 모모르데신입니다. 예, 우리가 여주 그러면 영어적 이름이 쓴 오이, 뭐 비터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 쓴맛을 내는 주 성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모모르데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모르데신은요, 여주의 주요 3대 성분인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주고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나쁜 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당뇨 합병증은 일반적으로 고혈당 상태가 지속됐을 때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는데요.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총 콜레스테롤은 18%, 나쁜 콜레스테롤은 29% 감소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요 성분도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요 성분 한번 볼까요? 자, 여주에 있는 주요 성분 CLA, 공액 리놀레산입니다. 아, CLA, 공액 리놀레산. 이름이 어려운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공액 리놀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한 가지인데요.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 뭐 혈액이나 혈관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좋은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이 공액 불포화 지방산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액 리놀레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지방 분해를 돕고요, 지방의 합성을 감소하고 그다음에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고지방 식이를 한 쥐에게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시켰더니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이 18.5%나 감소했고요. 비만의 원인이 되는 백색 지방의 무게가 무려 50%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주의 또 다른 효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주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이 사포닌의 일종이죠. 이제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췌장에는 혈당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제 베타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카란틴이 췌장의 베타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혈당을 조절하고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안정화되고요. 실제로 고지방 사료를 먹인 쥐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여주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은 25%나 감소를 했고요. 인슐린 기능을 방해하는 개념이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무려 54%나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여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주 씨에는요, 쿠크루비타신이라고 하는 자연독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구토나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드실 때 씨는 제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 식약처 인정을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원료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그 질병을 치료 중인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도 도움 받으시고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걷는 거, 운동, 걷는 게 그렇게 좋다니까. 그렇죠, 운동. 저는 저하고 같이 등산 다니는 분 중에 제 형님뻘 되는 분이 있는데 맨발 등산을 대단하세요. 난 발이 아파서 못 하겠던데. 그 열풍입니다. 근데 그런 건 좀 준비가 된 분들이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몸에 좋긴 좋다고. 네. 형 감독님 오늘 같이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잘 나왔다. 너무 많은 건강 정보를 알고 가기 때문에요. 더 건강하게 젊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 세 분도 아니 평소에 운동을 워낙에 서 원장님 열심히 하시니까요. 한번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당뇨 전 단계가 좀 가족력도 있고 해서 당뇨 전 단계가 좀 걱정이 돼서요. 좀 사실 공복혈당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당뇨 전 단계가 있으면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를 꼭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얘기를 했었는데 맨발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에서부터 맨발로 좀 실내에서 걷는 연습하면 더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가 지금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약을 끊는 이런 우를 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은 항상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당뇨 전 단계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현정화 감독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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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달라졌어요. 네. 한낮에는 여전히 덥고요. 많이 덥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